안녕하세요. 저는 2년째 런던에 살고 있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워홀 비자로 와서 지금은 취업 비자로 전환 후에 패션 회사에서 마케터로 근무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런던에 와서 첫 직장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직을 차례차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서 일단은 2년 동안 스타트업에서 마케팅을 한 경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 잘 솔직히 확신이 들진 않았지만 일단은 어학연수 왔을 때 런던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정말 캐리어 딱 하나만 들고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타트업에서 다녔잖아요. 그래서 연봉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연봉으로 돈을 거의 못 모으고 영국에 왔기 때문에 바로 일을 시작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스타벅스였어요. 왜냐면 제가 영국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왔거든요. 첫 번째가 글로벌 기업에서 그 샵 어시스턴트로 일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영국 기업에서 일하기. 이렇게 쭉 목표를 세워왔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타벅스가 제 첫 번째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로 들어갔는데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 대학교 때 크리스피 크림에서 잠깐 알바를 한 이후로 첫 커피숍 경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가 28이었나? 28이었던 것 같아요. 28인데 제가 평생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일을 배우면서 정말 재밌게 지냈어요. 일을 열정적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든 그렇게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도 저에게 역설을 하신 분이 있긴 했어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일했잖아요. 그래서 되게 멘탈이 단련된 상태로 가가지고 괜찮았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저희 매장에서 걸레를 하루에 한 개만 쓰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바닥을 걸레질을 좀 해라. 이래서 저는 오늘 이미 사용한 걸레가 있길래 그거를 빨아와서 걸레질을 했죠.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누가 걸레를 쓰고 말려놓지 않아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는 걸레였어요. 그래서 걸레질을 하다가 냄새가 좀 난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레를 갈라고 한 순간 매니저가 너 F로 시작하는 욕을 하면서 코가 없냐면서 지금 냄새가 지금 너한테는 맡아지지 않냐면서 엄청 욕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다시 걸레를 갈고 하여튼 그렇게 욕설도 듣고 뭐 재밌는 일도 많고 보람찬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제 최종 목표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라서 저는 계속 사무직을 스타벅스에서 일하면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스타벅스에서 일한 지 한 달인가 한 달 반 만에 사무직으로 드디어 이직하게 됩니다. 제가 새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면접을 2군데 정도 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은 정말 런던의 구존에 있는 엄청나게 먼 곳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러 갔죠. 그런데 저는 면접 울렁증이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특히 영어로 면접을 봐야 된다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 연습을 엄청 열심히 한 뒤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한국에서 했던 마케팅 경력들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다 이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막 보여줬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엄청나게 목소리를 떤 거예요. 지금 또 들리시겠지만 제가 목소리를 엄청 평소에 말할 때도 떨고 그리고 긴장하면 더 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엄청 떨면서 면접을 봤죠. 그래서 딱 나오는 순간 직감했죠. 여기는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질문 하나에는 확실하게 대답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조금 쳐다보니까 좀 다단계 회사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심지어 좀 다단계 회사도 떨어진 나에 대해서 조금 현타 오긴 했죠.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 그래서 다음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제 전공이 저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공이 관광경영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호텔 쪽이랑 약간 이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당장 면접 보러 올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가 오전 10시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도 심지어 런던에 있지도 않았어요. 런던에 좀 밖에 나가야 되는 그런 외곽 도시가 있었어요. 일단 갈 준비를 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사장님이랑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방문을 누가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한국인 3명이랑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히 친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소셜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래서 친하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문을 떠들이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무시를 했어요. 나 통화 중이다 이렇게 하고 계속 했는데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동산 업체에서 집 점검을 하러 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집을 렌트해준 사람이 그 집을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고 그 집을 렌트를 통째로 해가지고 그 방 하나하나를 서브렌트를 불법으로 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런던에서 서브렌트 하는 거 거의 불법인 경우가 많으니까 꼭 조심하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막 받아 적으면서 너 여기서 사는 거 불법인 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장 이번 주말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고 사장님한테 오늘 2시까지 면접 보러 가겠습니다 하고 끊고 그냥 저는 뭐 면접 준비를 했죠. 거기서 제가 나가라는데 어쩌겠어요. 나가야지.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고 이제 신나게 기차를 타러 갔습니다. 그때 신났는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일단은 면접 울렁증이라는 그 걱정 때문에 뭐 집을 쫓겨났다 그런 걱정을 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정말 창고 같은 작은 오피스에 책상이 딱 3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창고의 오피스에 사장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이 직업이 그 호텔을 상대로 영업하는 콜드콜을 돌리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 예전 회사에서 제휴 업무도 해봤고 콜드콜 할 수 있다 라고 했죠. 근데 정말 제 이력서를 보지도 않고 언제부터 나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취업된 건가? 이렇게 하고 근데 너 혹시 런던에 혼자 왔네요. 그래서 나 그 가족은 다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가족은 다 한국에 있고 나 여기 혼자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너 여기서 혹시 출퇴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런던 밖에 있으니까 나 지금 런던 북쪽에 살고 있거든. 그래서 아마 이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이 있다고 집 구하는 것까지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절한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밖을 딱 나섰는데 저를 안내해주면서 어깨를 이렇게 쪼물딱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이것은 성희롱이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죠. 그래서 거기는 죄송한데 못 간다고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직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직업 찾는 사이트 중에 워크인 스타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가 스타트업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또 스타트업에서 일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또 찾아가지고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디지털 마케팅 잡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그냥 일반 프로모션 마케팅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냥 프로모션 전체를 하는 채널을 어디 데울 건지 돈을 얼마 쓸 건지 이런 거를 기획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TV 광고도 채널 제가 운영도 해봤거든요. 근데 채널 운영을 하려면 진짜 유행하는 그 메시지 하나하나를 잡아가지고 캐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영어로 그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말하기도 너무 벅찬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한국 사람들도 잘 못하는 마케팅 메시지를 여기서 쓸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기술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중에 비슷한 게 디지털 마케팅인 거예요. 그게 구글의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광고를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꿈꾸던 분이야. 여기서 전문성을 받고 내 커리어 착착착착 쌓아가면 짱이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오피스도 되게 큰 공유 오피스에 있는 되게 멋져 보이는 오피스였어요. 그리고 그 면접을 본 사람도 브리티시고 그렇게 그때처럼 엄청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커리어도 꼼꼼히 보고 제 전공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제가 했던 일에서도 물어보고 엄청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괜찮은 회사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면접을 보고, 근데 그때 제가 사실 숙취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제정신이 아닐 때 저는 면접을 진짜 잘 보더라고요. 긴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의 그 면접에 대해서 잊고 있을 때 붙었다는 메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난다, 드디어 나 여기서 커리어를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하루 전날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신나게 하러 갔는데 저랑 같이 입사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UCL이라고 되게 명문대학교를 나온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열심히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좀 걱정이 되잖아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왔으니까 스타트업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회사가 그 회사의 그런 자금 규모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망해가는 회사에 내가 들어오는 게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온 애한테 야, 너 혹시 여기 괜찮은 회사인지 걱정이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걔가 안 좋은 회사면은 그냥 그만두면 되지. 난 스타트업 너무 좋아. 난 스타트업에서 항상 일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약간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찼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알겠다. 우리 같이 잘 해보자. 그래서 같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처음 이틀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배우고 싶었던 구글, 야후 뭐 이런 온갖 페이스북 이런 거 진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배우고 싶었던 디지털 마케팅을 이렇게 돈 받고 배울 수 있다니 정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3일째 제가 깨달았어요. 이 회사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UCL 나온 친구랑 같이 추적을 했죠. 그래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인가, 우리가 고객이 진짜 있는 것인가. 왜냐면 자꾸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래요. 근데 고객이랑 통화를 1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고객은 없고 그 회사가 엄청 이상한 사이트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뭐 깡통부님 여행 정보 페이지 이런 걸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홈페이지로 끌어모아요. 그리고 그 컨텐츠 위에 엄청나게 화려한 광고를 다는 거예요. 막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막 글자가 막 이만큼 막 크고 막 밑에 컨텐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화려한 광고를 만들어서 그거를 클릭할 때마다 돈을 버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불법과 합법에 있는 경계 회사다. 큰일 났다. 또 회사에 또 잘못 들어왔다. 나의 런던 생활을 이렇게 엄청 왜 이렇게 불행한가 이렇게 계속 생각을 했죠. 그래서 친구랑 그 UCL 다니는 친구랑 야 여기 우리 큰일 났다. 잘못된 회사에 들어왔다. 이래서 둘이 이직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한 달 동안 거의 계속 구직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제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에서는 그 사장님이 와가지고, 그때 저희 팀이 조금 약간 불리한 위치였거든요. 다른 팀은 다 키워드를 정해줘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냥 키워드를 그냥 저희가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냥 막 광고를 돌리는 거라 가지고 수익이 계속 안 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또 저 욕바지 부녀처럼 또 F월드 들으면서 회사는 킹, 너가 돈을 낭비하러 오는 곳이 킹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또 모욕을 줬죠. 그래서 거의 포기할 때쯤에 마리우스가 야 이 회사 한국인 뽑는다 한번 지원해봐. 일단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마케팅 에이전시였거든요.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 그래서 이력서를 보고 거의 한 달 정도의 기간에 인터뷰를 두고 거의 면접 단계가 5가지였어요. 처음에 HR 인터뷰,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라인 매니저 인터뷰,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 그리고 네 번째는 면대면 2대1 인터뷰. 제가 1이었어요. 그 매니저 2명이랑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 한국 매니저랑 인터뷰.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거치고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직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로 들어온, 런던에서 세 번째로 찾은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였어요. 전 세계의 지사를 가지고 있고 영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한국에서 디지털 마케팅을 하고 싶을 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지사들의 액티비티를 약간 프로젝트 매니징 해가지고 그 영국 클라이언트한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회사가 정말 좋았어요. 아침, 점심 무료 제공에 금요일은 무조건 4시 반에 집에 갈 수 있거든요. 일 끝나면 되게 집에 잘 보내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학대당하면서 11시까지 일하던 내 모습이랑 여기에서 일하는 나의 모습이 너무 상반되면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제가 디지털 마케팅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거의 매니저들이 붙어가지고 엄청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주고, 그리고 제가 플랫폼도 다루고 싶다고 하니까 제 리소스를 진짜 플랫폼을 매니징 하는 대로 완전 붙여줘가지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고민이 있었죠. 저는 한국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최종 목표는 영국에서 비자를 받아서 영국에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영국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면은 한국 돈으로 4,500만 원? 4,400만 원? 그 정도를 받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연봉으로는 약간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일한 해결책은 이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이직을 좀 벼르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의 매니저가 제 링크드인 메시지로 연락이 와서 너 프로파일 상당히 관심 있고 지금 너가 일하는 에이전시 되게 일 잘하기로 유명한 거 안다. 그래서 한번 면접을 보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됐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는 럭셔리 패션 회사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퍼포먼스 마케팅 익제큐티브로 각종 에이펙 시장의 페이드 미디어 액티비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궁금한 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인터뷰를 어떻게 한다는지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하냐는지 이런 거는 혹시 질문을 밑에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